네, 안녕하세요. 저 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제주 실종 사건 현장에 와 있습니다. 세화포구인데 오늘 이 영상을 찍는데 앞서서 미리 좀 부탁을 드리면, 저는 이곳에서 경찰분들 당연히 실족을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실족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로드뷰로만 봤기 때문에 여기가 정말 위치가 그렇게 가능한 건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현장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뭔가 뭐 범인을 잡는다, 이상한 걸 얘기한다라는 부분은 저의 견해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의 여러 가지 견해로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후에 영상에 나와서 보실 테지만 뭐 기사님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 근처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따로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곡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장지에 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안내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현장에서 발생된 일이고요.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10일 날 이곳으로 여행을 떠났던 한 가족이고요. 카라반을 끌고요. 한 2주 정도 머물 계획을 하고 이곳에 있었는데 일이 조금 이상해진 게 2018년 7월 25일부터입니다. 2018년 7월 25일 저녁 7시에 요 앞에 있는 우리 아까 이동할 때 나왔던 인근 식당에서 함께 저녁과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시고 다시 캠핑카 이쪽으로 왔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뒤에 2018년 7월 25일 저녁 10시쯤에 둘이 함께 아내와 남편은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이 그 다음에 위치를 확인한 게 어디였냐면 2018년 7월 25일 시간 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저녁 11시 5분입니다. 저녁 11시 5분에 저 앞쪽에 있는 편의점 CU라는 데서 물건을 구매하는 게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11시 13분 언니와 형부에게 전화한 기록, 11시 38분 또다시 전화한 기록, 그리고 이게 마지막 기록입니다. 즉 저녁 11시 38분까지가 마지막 기록이에요. 그렇게 실종됐던 분이었는데 이분에 대한 정보가 확인이 됐던 게 언제였냐면, 남편은 이제 좀 시간이 넘어간 26일 새벽 12시 5분 이때 확인한 겁니다. 그때 실종이란 걸 알게 되었고, 새벽 2시 30분에 이 안으로 세화포구로 입항을 하고 있던 선장 김모 씨가 포구 난간에서 핸드폰을 발견합니다. 핸드폰 이런 걸 발견하게 되고요. 다음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7월 26일 새벽에 세화포구 방파제에서 실종된 최 씨가 산 것으로 보이는 물건을 환경미화원이 청소했다는 기억이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모든 이야기가 끝나게 되고요. 실종 일주일째가 됐을 때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시신 발견된 곳이 지금 이곳이 아니고요. 이 세화포구가 제주도에서 약 한 2시 방향, 2시 방향, 2시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2시 방향 정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7시 방향, 8시 방향 근처에 있는 가퍼더라는 섬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보고 싶은 건, 첫 번째로요, 조류의 흐름이나 이런 걸 우리가 전문적으로 알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 포구의 모양과 이 주변에 대한 모양을 같이 한번 보는 거 하나, 그리고 우리 같이 보고 싶은 건 여기서 CU 편의점까지 그분이 어떻게 가셨는지, 그리고 실종된 위치에서 어떤 게 나왔고 그 위치가 어떤 건지, 그렇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 먼저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곳이 당시에 카라반이 주차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세화포구의 끝입니다. 그 앞쪽으로 좀 더 들어가면 등대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저쪽, 여러분이 보시는 이쪽이 바로 물이 나가는 길입니다. 지금 현재도 바람이 동쪽 방향으로 되게 많이 불고 있어요. 물론 그때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고요. 저 바깥쪽으로 나가서 동쪽 방향일 때 경우의 수도 얘기를 드릴 건데, 그거에 앞서서 제가 역으로 모습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곳이 여기가 바람이 뭐 좀 불긴 해서 조금 시끄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나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입니다. 이쪽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제 길이 통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요런 모습인데, 지금부터 여기서 제가 이제 손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보신 이쪽 길을 좀 살펴보면 이쪽입니다. 여기 하나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요. 튀어나온 것도 보이실 건데, 튀어나온 거에서 또 안으로 들어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만약에 실족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족이라면 빠졌을 것으로 추측되는 데가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라 요 뒤입니다. 요 뒤쪽. 그러니까 만약에 당시에 실족이 됐으면 요 뒤쪽 방향에서, 안쪽이죠, 이렇게 똑같이 깊이 안쪽 방향에서 이렇게 시신이 나와서 이쪽으로, 동쪽 방향으로 오지 않고, 지금 바람이 이쪽으로 불긴 하는데 이쪽으로 오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나와서요, 쭉 나온 뒤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요,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 왼쪽으로 걸리지 않은 상태로 이쪽 방향으로 정확하게 나갔다라고 보는 게 시신이 유일하게 바깥으로 빠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선 하나 보여드린 거고, 이게 바깥으로 나갔다고 가정을 해도요, 저희가 그 다음에 좀 보고 싶은 게 여기 포구 모양의 옆쪽인데 오른쪽입니다. 해수욕장 같은 게 옆에 만들어져 있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저쪽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쭉 나간다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도 또 하나의 이렇게 파여있는 것처럼 해수욕장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으로 시신이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저쪽 방향으로 해서 계속 바깥으로 나갔다라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먼 바다로 나갔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게 다들 의문을 갖고 있는 건 제주도를 해서 한 번 돌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저쪽입니다. 여기도 지금 마을이고 섬이고요. 지금 돌 같은 것도 많이 보이고, 제주도는 보시는 것처럼 현무암, 화강암이 많이 있어서 돌이 좀 많은 상태인 건데, 과연 저렇게 해서 갔을까? 그렇게 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조금 이상하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요 정도는 얘기를 해보고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빠진 곳도 같이 보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사건이 있었던 날짜별로 해서 같이 이동을 좀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남편이 진술한 대로 당일 밤 10시까지 함께 술을 마셨고, 11시경에 아마 이 카라반에서 나와서 CU 편의점으로 향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서 있는 데가 추측하건대 아마도 카라반이 있는 위치로 판단되는데, 지금 제 시야에서 CU 편의점이 보입니다. 밤이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바로 불이 켜져 있을 거라서. 바로 저곳입니다. CU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CU 편의점까지 같이 한번 걸어가 볼 건데요, 넉넉하게 좀 천천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남자 걸음이라는 건 좀 예상 좀 해주시고요, 좀 천천히 걷겠습니다. (2분) 정도 걸려요. 천천히 하면 5분? 뭐 저보다 더 느리게 걸었다면. 여기가 근데 안 멀어요. 만약에 11시 5분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11시에 나왔어요, 카라반에서. 여기에 11시 5분에 도착을 했으면 여기서 구매를 하고 나가서 지금 술을 마시러 간 장소까지 걸어가도 2분이에요, 2분. 그리고 위치가 보여요. 카라반, 그러니까 저기 지금 실종됐다고 얘기하는 위치랑 여기랑 직선거리로 바로 보이는 곳이거든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뭐 안에 막 옆에 오른쪽을 자꾸 힐끗힐끗 봐서 이상하다라고 얘기했던 거는요, 어그로예요. 안 와봐서 그런 얘기고, 아까 제가 오른쪽 찍어드렸는데 오른쪽에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식품칸이에요. 식품칸. 되게 넓어요. 굉장히 넓은 구조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CCTV 내에서 뭐 요즘 시선 처리가 이상하고 자꾸 오른쪽을 봤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게, 거기 식품대예요, 식품대.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뭐 김밥이나 이런 거 파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행동이 직원한테 물어보고서 종이컵 사요. 종이컵 사는 거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저도 그때 당시에 종이컵 사려고 쳐다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와봤는데 문도 따로 없고요. 문 하나예요. 입구 딱 하나. 여기서 그럼 11시 5분에 구매를 했고요. 소주, 김밥, 종이컵 10개짜리, 그리고 커피, 지금 이거.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다시 샀다라는 가정하에 원래 이제 술을 드셨다고 추측하는 장소로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제가 컨텐츠 할 때 말씀해줘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분명한 건 이분은 가벼운 옷차림에 신분증이나 이런 거 없이 이어폰이 꽂혀있는 핸드폰 케이스에 카드 일체형 있잖아요. 카드 일체형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혼술을 하기 위해 나온 사람이 맞아요. 종이컵도 샀으니까 카라반에서 드시려고 한 건 아니에요. 카라반 안에서 들어가려서 드시려고 했으면 종이컵 같은 걸 일부러 구매할 필요는 없었는데, 종이컵을 일부러 구매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밖에서 드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밖에서 드시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분이 어디서 실족됐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서, 하나는 쓰레기를 버린 걸 확인했다라고 하는 환경미화원님의 얘기와, 하나는 선장이 발견했다는 핸드폰 위치 때문이에요. 자, 이제 하나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어폰을 가지고 왔고 정황상 보면 혼술하기 위한 사람이었다라고 보고 옷차림이 가벼웠으니까 잠깐 나왔다라고 보게 되면 그냥 추측컨대입니다. 뭐 노래를 들으면서 그냥 술을 한잔하며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2번이나 했었잖아요. 전화도 했으니까. 그러면 전화를 2번 정도 했다라는 가정하에 11시 38분까지는 살아 계셨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11시 5분 정도에 물품 구매가 끝나고 이곳까지 와서라는 경우의 수를 깔아보면 그 편의점에서 나온 시각이 11시 한 8분 정도, 여기까지 도착하면 11시 10분이에요. 왜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2분 정도 걸린다고. 아까 저 위치까지 2분 걸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3분 정도 시간 텀을 두고 언니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혼술하는 이유는 시간적인 거 지금 계산을 해보면 분명히 여기에서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언니한테 전화했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지. 실제로 당시에 이제 드셨던 것들이 발견된 곳이 여기예요. 이곳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저도 첫 번째 경우의 수를 깔았던 게 그거였어요. 여기서 드셨다. 여기 난간에 걸터 앉아서 드시다가 그런 이제 일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게 제가 힘들다고 보는 이유는 여기 밑이에요. 이게 다 검은 게 돌이거든요. 그리고 수심이 그렇게 깊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 저기도 돌이고 이게 깊지가 않고, 지금 여기 물놀이 하는 정도거든요. 거리가 떨어져서 되게 뭔가 깊어 보인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안 깊어요. 전혀요. 여기는 지금 돌로 내려가 있는 구조라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깊은 구조는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추락사했다 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면 뭐 예를 들면 뭐 두개골 같은 데서 뭐 파열음이 나왔다든가 이래서 기절하셨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렇다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럼 쓰레기는 여기다가 뒀다라고 가정을 하고 쓰레기를 여기다 두셨다라는 건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 여기까지 와서 11시 10분 혹은 11시 13분 사이에 술 드시는 걸 다 펼쳐놓고 준비가 끝난 상태, 그게 13분까지. 그 13분에 언니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았고 술을 좀 드시다가 11시 38분에 전화를 했거든요. 난 그게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11시 38분이 술을 다 드셔가지고 전화를 한 건지 또 드시다가 전화를 한 건지예요. 그 사이 텀 시간이 약 25분 정도였기 때문에 사람이 사실 혼술할 때 속도를 잴 수는 없지만, 한 병 정도의 속도를 잴 수는 없지만, 일단은 25분 정도 사이에 한 번 더 전화를 했을 때 술을 드시다가 전화를 했던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은 여기서는 술을 드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술 드신 곳으로 추측되는 곳으로 갈게요. 이 화장실 뒤입니다. 저도 화장실 뒤쪽이어서 목격자가 없다는 게 맞다고 봤죠. 이쪽입니다. 이게 어떻게 아신 거냐면, 배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고 배가 정박을 하게 되는데 정박기 묶어놓고 들어오시는데 이제 올라오게 돼 있잖아요. 올라오다가 여기에 이제 핸드폰이 놓여있는 걸 보고 주무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 오셔가지고 뭐 그냥 새벽에 들어오셨으니까 주무시다가 그 다음날 가족하고 연락이 돼서 핸드폰을 돌려주신 걸로 확인이 된 데가 장소가 여기인데, 핸드폰이 여기서 발견됐으니까 추측은 여기서 실족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에 물 높이는 한 2.5m에서 3m 정도 된다라고 이제 뭐 발표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에서 만약에 빠지셨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를 넘어서서 또 오른쪽으로 2번 정도 빠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안 빠지고 바다 바깥으로 나간 거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이 보셨던 그 신발 한쪽이 어디서 발견되냐면 지금 여기요. 여기가 지금 또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쪽입니다. 요 안쪽에서 발견됐어요. 요 안쪽. 그러면 여기서 빠지셨고 시신은 바깥으로 나갔고 신발 한쪽은 저쪽으로 갔고, 그리고 또 다른 신발은 저기를 타고 나가서 바깥에 똑같이 나가서 저기 2.7km까지 나갔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처음부터 신발 두 쪽이 다 빠진 게 아니라 먼저 신발 한쪽이 빠졌고 한쪽은 저쪽 왼쪽 방향으로 갔고 한쪽은 신발이 발에 신겨진 채로, 만약 실적이 맞다면 신겨진 채로 쭉 가다가 그 2.7km 떨어진 곳에서 신발 실내화가 벗겨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정도예요. 실내화가, 핑크색 실내화. 물론 이거는 경찰이 얘기한 걸 맞춰봤을 때 이야기고요. 자, 그럼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경우의 수만 다시 한번 깔아볼게요. 여기가 11시 10분에 오셨습니다. 11시 10분에 여기에 도착하셨고 바로 저기가 CU입니다. 되게 가까워요. 여러분이 지금 렌즈 문제 때문에 멀어 보이실 수 있는데 정말 가깝거든요. 저기 지금. 저기 여기서 걸어서 지금 돌아서 가도 2분 정도 되는 거리였으니까 뭐 직선거리로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안에서 여기서 이제 술을 혼자 드셨던 거고, 마음 먹으면 사실 편의점에서 여기까지 시선이 보이기도 해요. 물론 안 보셨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찌되었든 이곳에서 있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밤 10시 10분입니다. 밤 11시 10분, 11시 38분 정도까지 이곳에 있었는데 11시 13분 정도에 언니에게 전화를 한번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11시 38분에 한번 전화를 하시고 쓰레기를 언제 버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쓰레기를 버렸으면 다시 일로 올 필요는 없거든요. 다시 오면 뭐 그냥 경치가 좋아서 좀 앉아있다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쓰레기를 버리면 원래 돌아간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린 상태에서 다시 이곳에 계셨어야 돼요. 다시. 물론 술을 드신 장소가 여기라고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저기 오른쪽이라고 보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여기에 오셔서 일단 25분 정도 술을 드시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이제 아예 실종이 돼버리신 거니까 핸드폰은 그대로 이 위치에 두고 계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핸드폰이 이 위치에 카드랑 같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어떤 경우에서 이게 가능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그냥 앉아서 뭘 보고 생각을 했다라고 놓고 볼 수 있는데, 이곳에 그냥 핸드폰을 둔 상태에서, 만약에 실족이면 둔 상태에서 실족이니까, 그리고 이미 쓰레기는 버린 상태여야 되고, 그러면 어디서 다른 데서 술을 드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문득 들어요. 제가 현장에 와서 드는 생각인데 꼭 술을 마신 장소를 여기라고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뭐 다른 곳에서 술을 드시다가 예를 들어서 저쪽에다가 쓰레기를 버리셨고 여기가 화장실인데 여기도 뭔가 좀 앉아서 생각할 만한 데인가라고 해서 이쪽으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화를 하셨는지, 꼭 여기서 술을 드셨다라고 보는 건 좀 아닐 수도 있다고는 보거든요. 만약에 이쪽에 술을 드셨으면 누군가가 봤을 확률도 분명히 너무 오픈되어 있는 장소라서, 뭐 물론 본 사람은 없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차도 많고, 물론 그때 당시에도 차들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쪽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드셨다라는 거를 자꾸 강조를 하다 보면은 목격자가 안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기는 해요. 핸드폰이 여기에 있으면서 가만히 있다가 실족되실 수 있는 확률인 거니까 참 사실 애매하기는 하죠. 이 사건이 우리한테 되게 애매하다고 느껴지고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목격자가 너무 없어서. 네, 그래서 실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현장이었고요. 이곳에서 어떻게 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를 들었던 내용하고도 좀 겹치는 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왜 의문점을 사실 갖냐면, 여기서 만약에 빠지셨고 실족사가 맞다면 빠지셨고 바깥쪽으로 거의 제주도를 크게 돌면서 가파도까지, 여기서 완전 대각선 방향에 있는 곳에까지 가셨다라는 얘기인데, 저도 아까 그러니까 여기 사셨던 분들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좀 공감하는 이유는, 여기는 뭐 낚시를 하는 배도 많고 레저 스포츠 하는 배도 많고 여객선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도 보이지 않다가 그게 일주일이 넘어서야 보였다라는 점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기는 현무암하고 화강암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에 긁히는 적 없이 시신이 너무 깨끗하게 발견됐다는 것도 사실 저도 아까 들어보니까 조금 이상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2차 부검 결과가 좀 있으면 나오기는 할 테지만,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긴 할 테지만, 그걸로 내용은 안 끝날 것 같아요. 왜냐면 명확하게 맞다라고도 참 경찰이 얘기하기도 어렵다라고도 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깊게 당연히 뭐 수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믿고 있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발표를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폐에서 나온 게 플랑크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족사로 추측이 됩니다. 라고만 그냥 발표를 하면 유족분들부터 해서 많은 국민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폐에서 플랑크톤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실족이라고 또 할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가 강제로 떠밀었다든가, 누군가가 강제로 살아있는 사람을 넣었다라고, 아니면 기절한 사람을 넣어도 똑같이 플랑크톤은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사건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사건이라서, 정확하게 발표를 안 해주면 다 되게 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장에 온 건 로드뷰로 봤을 때보다 이곳에 왔을 때 봐도 사실 좀 더 의아하긴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와보니까 너무 이상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상하다고 끝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라는 경우의 수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다만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냥 여기 현장을 봐도 이상하다고 느끼고, 여기에 사시는 분들도 이상하다고 느끼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저는 제주도 세화포구까지 함께 와서 여러분에게 위치도 보여드렸고, 어떤 구조인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CU 편의점 내에 있던 거기 출입구가 더 있다, 아니면 뭔가 눈치를 본 것 같다라는 얘기는 거짓말인 걸로 보입니다. 루머라고 보이고요. 안에 다 보셨겠지만, 그렇게 여러분에게 내용들 함께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세화포구에서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